그러면 일단 이번 세미나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수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소수 판별, 유클리드 알고리즘,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 이 세 개를 이제 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일단 소수 판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수는 모두 알고 있듯이 만약 어떤 숫자 n이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 떨어진다면 우리는 n을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주어질 때 그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2부터 n-1까지 모든 수를 n으로 나눠보면서 만약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존재하면 n이 소수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n-1까지 모든 수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루트 n까지 나눠봐도 n이 소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35 같은 경우에는 5로 나누어 봤을 때 이미 35를 5로 나눌 때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제 7로 나눠 보지 않아도 이 과정을 통해서 소수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n까지만 나눠봐도 n이 소수인지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떤 숫자 n이 소수인지 알기 위해서는 5 루트 n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n 이하의 모든 소수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2부터 n까지 모든 수에 대해서 일일이 소수인지 판별을 하기 때문에 n 루트 n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줄일 겁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아마 중학교 때 배워보신 분들도 한번 있을 텐데요.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2부터 n까지 적습니다. 여기선 한번 20까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는 소수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 숫자를 봅니다. 이 숫자 3은 소수이고 이제 3의 배수를 모두 지워봅시다. 9가 지워지고 15가 지워지겠죠? 이제 그 다음 숫자인 5를 봅시다. 자, 5의 배수는 이제 모두 다 지워질 게 없으니까 다 지워졌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7을 제외한 7의 배수를 다 지웠는데 7의 배수 없으니까 건너뛰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수를 제외한 그 배수를 모두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면 이렇게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채로 거른다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정의 시간 목적도 어떻게 될까요? 먼저 2를 제외한 모든 2의 배수를 지우기 위해서는 총 2n개의 숫자를 지워야 되고 그리고 3의 배수를 제외한 3을 제외한 모든 3의 배수를 지우기 위해서는 총 3n의 시간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5의 배수를 모두 지우기 위해서는 5n의 시간 7의 배수를 모두 지우기 위해서는 7n의 시간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부도관계를 사용하면 뭐 이런 관계가 당연히 성립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적분을 이용하면 n 로그 n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주어진 연산의 횟수는 5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먼저 isPrime이라는 변수를 일단 두고 모두 true로 초기합니다. 이때 1은 당연히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님이라고 체크를 해둡니다. 일단 먼저. 그리고 i는 2부터 모든 수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i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만약 isPrime i가 true라면 i가 소수라면 i를 제외한 i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어떻게? 이러한 방식으로 i 곱하기 2부터 i만큼 더해 나가면서 계속 이제 false로 바꾸면서 i를 제외한 i 배수를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자체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O n 로그 n인데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빡빡하게 하면 O n 로그 n이라고 작동한다고 하는데 그냥 n 로그 n으로 작동한다고 이제 간주해도 됩니다. 어차피 충분히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n 이하의 소수를 n 로그 n 안에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소인수분해를 할 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DP를 정의를 하면 이제 소인수분해를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DPi를 i의 가장 작은 약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숫자 n의 소인수분해를 이 DP로 이용해서 O 로그 n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P가 모두 채워져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DP20은 2가 될 겁니다. 2가 가장 작은 약수. 1을 제외한 입니다, 물론. 그럼 먼저 2가 약수인 걸 알고 있죠? 그럼 20을 2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10이 되겠죠? 이제 이 10을 소인수분해합니다. 자, DP10을 보니까 DP10도 2예요. 그럼 이제 10을 2로 나누면 이제 5가 남죠? 이제 5를 소인수분해합니다. DP5는 5가 소수이기 때문에 5가 되겠죠? 따라서 5를 5로 나눠주면 1, 즉 소인수분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 2, 5 이렇게. 따라서 DP를 이용하면 로그 n 안에 이제 소인수분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먼저 공약수란 A랑 B 두 개의 숫자가 있고 이 두 개의 숫자에게는 약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겹치는 약수를 이제 공약수라고 하고 그중 이제 가장 큰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영어로 이제 GCD, A, B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CD 12,20은 4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GCD A, B를 로그 A 플러스 B 안에 계산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먼저 유클리드 호재법의 문제 배워봅시다. 유클리드 호재법은 A, B가 크기 관계가 이렇다고 하고 즉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고 하고 그리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GCD A, B는 GCD B, R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증명은 아니지만 약간 직관적으로 약간 해석을 해보자면 GCD가 예를 들어 GCD를 예를 들어 한 G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A는 뭐 A 프라임 G, B는 B 프라임 G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이제 R은 어떻게 되냐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몫을 Q라고 하면 A를 B로 나누면 BQ 곱하기 R이 되겠죠? Q가 R 더하기 R 이런 꼴이 될 겁니다.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R은 A-BQ 이때 이 숫자들을 대입을 해보면 A'-B' Q 곱하기 G 즉 R도 G로 나눠 떨어지고 B는 당연히 G로 나눠 떨어지고 따라서 이제 GCD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 이 숫자들은 줄일 수 있고 근데 이제 GCD 값이 변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예를 들면 이제 A가 20, B가 15라고 하면 GCD 20, 15는 먼저 B는 15이고 R은 A를 B로 나눈 나머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B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0이 되면 그때 이 A의 값이 이건 오타입니다. A의 값이 G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B가 0이면 A가 그 GCD 값이라 했고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수합을 해줍니다. 만약 다르다면
아니 크기가 a가 더 작다면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a, b를 이제 b, a를 b로 나눈 나머지 유클리드 알고리즘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에서 이거를 지워도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가 만약 b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일단 얘는 당연히 b일 거고, 얘를 봅시다.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남은 나머지가 되는데,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a죠, 당연히. 왜냐하면 a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을 12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10이겠죠, 몫은 0이고. 그래서 a가 더 작기 때문에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a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만약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냥 GCD B, A가 되는 거죠. 즉 수합이 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자체. 따라서 수합을 굳이 안 해주셔도 이거를 지워도 작동에는 이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망연산단 이용해서 만약 B가 0인가 0이라면 A를 반환, 0이 아니라면 GCD 이걸 유클리드 호재법을 적용해서 반환,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 배웁시다. 자, A가 B와 주어질 때 이때 AX 플러스 BY는 GCD A, B가 되도록 하는 정수 X, Y를 찾는 알고리즘이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X와 Y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유일하지 않습니다. 즉 X, Y 쌍이 여러 개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A가 240, B가 46이라고 하면 GCD A, B는 2가 되고요. 이때 X와 Y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GCD를 구하는 과정을 따라봅시다. 240과 46이 있습니다. 먼저.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6이고 나눈 나머지는 10입니다. 그리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240을 46으로 나눴더니 몫이 5고 나머지가 10이더라.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적용을 하면 10,6이 됩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 46에서 10으로 나눴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6이더라. 이걸 이제 또 반복하면 GCD 6,4 또 반복하면 4,2 또 반복하면 2,0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겠죠? 2 하면서.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x, y를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 10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240 더하기 46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이걸 그냥 이항한 거죠. 간단히 보면. 6도 이 식을 이용해서 6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46과 10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10을 240과 46으로 나타내 보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6을 240과 46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식을 이용하면 4를 10과 6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한데 이때 이 10을 여기다 대입, 6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찬가지로 4는 240과 46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또 이 식에 대해서 2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x가 마이너스고 y가 47일 때 이 식이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GCD 과정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x와 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근데 이걸 이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R1은 A, R2는 B, S1은 1, S2는 0, T1은 0, T2는 1. 그럼 이게 이 각 변수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각 변수들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R의식이 계속 만족하도록 이제 유지를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R1이라는 숫자는 A 곱하기 S1 그리고 B 곱하기 T1으로 나타낼 수 있고 즉 A 곱하기 뭐, B 곱하기 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R2라는 숫자도 A 곱하기 뭐, B 곱하기 뭐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초기화가 된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만족으로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R1은 처음은 A죠. 그리고 S1은 1. 그리고 T1은 제로니까 좌변 A고 우변도 사라지니까 A로 만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식에서 양변에다가 이제 식끼리 더하거나 빼도 성립은 합니다. 그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R1은 R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1을 R2로 나눈 몫을 Q라고 하면 그럼 R1은 R2 곱하기 Q 플러스 R은 나머지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몫은 Q, 나머지는 R.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식에서 이 두 번째 식 곱하기 Q 한 값을 빼준다고 합니다. 해볼까요? 일단 좌변에서 R2 곱하기 Q를 빼고 여기서 하시면 여기서 하겠다. R1에서 R2 곱하기 Q를 빼주고 이제 우변은 이제 S1에서 우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Q 곱하기 S2 곱하기 A 플러스 T2 곱하기 B 이런 식이 되는데 이쪽은 말입니다. 이거를 여기로 이항을 하면 이 식은 곧 R이 됩니다. 즉 나머지가 됩니다. 즉 나머지를 A와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 S1 마이너스 Q, S2 플러스 B, T1 마이너스 Q, S2가 되는데요. 즉 이 나머지 또한 A와 B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R2가 0이 될 때까지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시면 R에 첫 번째 건 큰 값, 두 번째 작은 값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몫을 구하고 식에서 몫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를 안 했는데 이 식이 이제 R은 A 곱하기 A 플러스 B 꼴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R은 A 플러스 B가 되고 위에 있는 식은 R2는 S2 곱하기 A 플러스 T2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또 이제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겁니다. 몫을 구해서.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R1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GCD A, B는 뭐 곱하기 A 플러스 뭐 곱하기 B가 되겠고 이렇게 이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식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0이 되겠죠. 0은 0 곱하기 A 플러스 0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이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R1이 즉 R점 퍼스트에 GCD가 들어가 있고 S점 퍼스트와 T점 퍼스트에 각각 X랑 Y가 들어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어디에서 쓰이냐면 곱의 영원 모듈러 연산에서 곱의 영원을 구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먼저 모듈러가 뭐냐? 모듈러는 이제 나머지가 같으면 이제 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식이 같을 때 이렇게 등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모듈러에서는 이제 식이 같다는 게 아니라 식이라 했나? 나머지가 같으면 이걸 이용해서 합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가끔 이렇게 등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그냥 귀찮아서고 그래서 합동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합동을 하냐? 모두 3에 대해서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니까 1이고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니까 똑같죠? 그리고 이걸 뭐 7, 10 다 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7, 4, 1은 모듈러 3 안에서 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음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곱셈 역이 뭐냐면 어떤 A가 존재합니다. A랑 N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A에 어떤 수 B를 곱했더니 합동이 됩니다. 1과. 그러면 이 B를
A의 곱셈력이라고 합니다. 곱셈력. 그래서 GCD A, N이 1이면 A의 곱셈력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이런 꼴의 식을 이제 만족하는 A, N에 대해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ST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 방법 이용하면, 그리고 양변에 이제 모듈러 N을 취합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는 N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항은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건 A 곱하기 S 합동 GCD A, N 모두 N인데, 얘가 1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최대고역수가 1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S라는 모듈러를 이거 곱셈에서의 곱셈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CD가 1이면 할 수 있다는데 GCD가 1이 아니면 못 구하냐? 그렇습니다. GCD가 1이 아니라 2, 3 이런 1보다 큰 수다. 그럼 곱셈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로 만약 n이 소수라면 거의 뭐 n이 소수인 경우 이제 역연산을 구할 때도 사용되면 뭐 가끔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소수에 대해서는 훨씬 이제 적게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학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에라토스텐스를 구현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n과 n이 주어질 때 n 이상, n 이하의 소수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범위가 100만입니다. 즉 만약 우리가 5 n 루트 n 방법으로 한다면 일일이 하나씩 검사해보는 방법을 한다면 n 루트 n은 이제 시간 초과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n 루트 방법, n 루트 n이 아니라 n 로그 n으로 풀 수 있는 에라토스테네스체를 이용해 볼 겁니다.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n과 n을 입력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 했죠? 소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배. 일시 100점 많지만 100만 5. 이 정도라고. 그리고 memset이라는 함수를 활용하면 memset 함수에 이제 배열을 전달하면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임 시작점과 그리고 0을 입력하면 모두 0으로, 1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입력하면 모두 1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사이드 오브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서 포인터, 시작 포인터, 크기, 그리고 초기화 값 이렇게 전달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초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줄 하나로 이 프라임을 모두 true로 바꾸실 거예요. 이걸 1은 소수가 아니니까 false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코드랑 거의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냥 m까지, m과 n이 주어지니까 n까지죠. 만약에 i가 프라임이라면 i의 배수는 모두 지운다를 진행해 줍니다. for int j는 i 곱하기 2부터 n까지 j 플러스는 i 해주고 프라임 j는 false, 이런 방식으로 i가 아닌 i의 배수를 모두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운 뒤에는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for int i는 1부터가 아니라 n부터 n까지 만약에 프라임 i가 true라면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i를. 그래서 초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면 실제로 이제 357, 11, 13이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수 정의를 안 했네요.
이렇게 해놓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려봅시다. 됐네요. 그럼 이제 3, 5, 7, 11, 14 이렇게 3 이상 16 이하의 모든 소수를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랑 소수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동 로그해야 되는데. 이게 줌을 키면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자, 4개의 소수라는 문제는 이제 어떤 수가 주어지면 이걸 이제 4개의 소수합으로 분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요. 이게 딱 보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n이 100만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골드바흐의 추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아마 다 들어본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골드바흐의 추측이 뭐냐? 모든 짝수에 대해서 모든 짝수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 2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이상의 모든 짝수는. 예를 들어 이제 6은 3 더하기 3, 8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5, 10 같은 경우에는 5 더하기 5, 아니면 3 더하기 7,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16도 1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짝수는 이제 2개의 소수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가 이제 골드바의 추측인데요. 이걸 골드바의 강한 추측이라고 하고, 강한 게 있어 약한 것도 있겠죠? 약한 추측은 뭐냐? 모든 수를 3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가 이제 약한 추측입니다. 강한 추측이 성립하면 약한 추측은 자동으로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2 더하기 3 더하기 어떤 꼴로 나타냈으니까 어쨌든 모든 수는 이제 몇 이상이었다? 10 이상일 거야 아마 이게 10 이상. 아니 6 이상인가? 6 이상 6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6 이상의 모든 수는 이제 3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약한 추측이고요. 강한 추측은 이제 모든 4 이상의 모든 짝수를 2개의 소수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강한이 성립하면 약한 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한 거라고 하는 거고, 약한 골드바의 추측은 증명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근데 강한 골드바의 추측은 아직 증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10의 18승보다 작은 숫자에 대해서는 성립한다고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계산이죠. 이미 직접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의 범위가 100만이기 때문에 골드바의 추측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이건 2개의 숫자인데 4개의 숫자잖아요. 어떻게 쓰냐? 정말 간단하게 만약 n이 짝수다. 그럼 일단 2 더하기 2 그리고 나머지 2개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n이 홀수다. 그러면 이제 2 더하기 3 그리고 n-1 이 경우에 이제 n-5를 이제 2개의 소수로 나타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n-4를 어떻게 2개의 소수로 나타낼 거냐를 이거를 이제 골드바의 수축을 이용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의 입력을 받고 나서 n을 4개의 소수, 여기서 이제 백준의 스페셜 조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아까처럼 10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처럼. 그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 뭘 출력해도 되냐? 스페셜 저지는 답이 같지 않더라도 그 답을 이용해서 답을 이제 직접 비교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스페셜 저지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걸 출력을 하더라도 다 소수고, 그리고 얘네들 합이 이게 되면 그냥 맞다고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한 개가 아닌 경우 이제 스페셜 저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거 출력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n이 일단 n으로 최소한 4개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는 8입니다. 8.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가장 작은 수고 그게 8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이 8보다 작으면 불가능할까?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if n%e 만약 n이 홀수란 뜻입니다. 홀수라면 n이 홀수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했죠? 여기 표현한다 했죠? 2 더하기 3을 먼저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n-5를 두 개의 소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n 먼저 2와 3을 해주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n을 5만큼 빼줍시다. 그렇지 않다면 뭐 2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는 4를 합시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골드바이 추측을 이용해서 그냥 해주면 찾아주면 됩니다. 어떻게 찾냐 두 소수를 정말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다 뒤지면서 만약 프라임 if i도 프라임이요. 프라임 i가 true였죠. 근데 프라임 n-i도 true예요. 즉 i도 수수고 n-i도 소수라면 그냥 간단하게 i랑 n-i 출력하고 끝내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를 보자면 8보다 작으면 불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해놓고 이제 짝수 홀수로 나뉘죠. 짝수면 이 2를 먼저 해놓고 n을 3만큼 빼고 홀수면 이 3을 해놓고 n을 5만큼 빼고 왜냐하면 이제 골드바이 추측은 모든 짝수를 이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걸 이제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n을 짝수로 만들어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제 노가다를 떼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 두 개의 숫자를. 그래서 예를 들어 38을 입력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38을 입력을 주면 이렇게 잠깐만요. 소수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n-i가 되어야죠. 죄송합니다. 38을 주면 이렇게 2도 소수고 2도 소수고 3도 소수고 31도 소수고 그리고 다 더하면 38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그냥 숫자를 입력받아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는 a 곱하기 b랑 똑같습니다. 즉 뭐냐? a랑 b를 곱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나누면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거를 그냥 구현을 해주면 이제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n이랑 m을 바꾸고 일단 GCD 함수를 작성해 봅시다. 간단하죠? b가 0이면 return a 그렇지 않다면 뭐 GCD b, a%b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줬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n과 m을 입력받습니다. n과 m을 입력받고 먼저 최대 공약수를 출력을 하고 그 밑줄에 이제 최소 공배수 적어야 돼. 최소 공배수가 뭐냐 n 곱하기 m 나누기 최대 공약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n과 m이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해보고 돌리면 6과 70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컴파일러가 떴네요.
B. 야, 이거. 하면 이제 6과 70이 차이할 결과가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건 구하기인데, 여건 구하기는 오늘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겁니다. a 곱하기 15대는 1이 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말 그대로.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알고리즘. 어떻게 하면, 먼저 여기 일단 인트로 할지 뭘로 할지 일단은 냅두고, 일단 숫자의 범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숫자의 범위가 10에 12승이래요. 롱롱 인트 범위입니다. 인트 범위 넘어갑니다. 따라서 롱롱 인트로 해줍니다. 일단은 구현을.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소개를 해준다고 했었죠. 여기서 페어는 옛날에 말했듯이 스트럭처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R, S, T. 근데 R은 어떻게 정했죠? 여기서 그냥 A, B로 합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A, B. S는 1,0, T는 0,1. 이때 가정이 뭐냐, A는 B보다 크다. 이걸 가정해놓고, 그 다음에 Y, B가 0이 아닐 때까지 R 첫 번째 식을 이제 빼는 거였죠. 얼마큼? 목만큼 뺀 건데, 목이 얼마냐? 목은 몫은 R1 점 first 나누기 R1 점 second가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R1 첫 번째 식에서 이제 R 점 second죠. 점 first. 죄송합니다. 정신이 나갔네요. R 점 first 마이너스는 R 점 second 곱하기 Q.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분수 다 빼줘야겠죠. 똑같이. T.first 마이너스 T.second 곱하기 Q. 이렇게 해주고 이제 수학을 한다 했으니까 수학 함수, 여기 수학 함수가 존재합니다. C 언어였어. C++였어. 이렇게 하면 그냥 바꿔줍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수학 T.first, T.second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뭐죠? GCD 값과 이제 GCD 값을 먼저 알아야겠죠? 왜냐면 GCD가 1이면 곱셈력을 존재한 거고 1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이걸 페어로 합시다. 페어를 반환하는 겁니다. 얘는 뭐를 반환하냐, 뭘 반환하냐면 먼저 GCD를 먼저 반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GCD 어디에 저장이 되면 R.first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GCD랑 같이 여기 그거 뭐지? 곱셈력도 이제 같이 반환해서 곱셈력은 S.first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GCD와 곱셈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N과 N은. 그래서 입력이 이제 N과 I가 주어지면 N과 I를 받아서 그냥 GCD를 이용해서 결과를 계산을 합시다. ANS 리턴 값을 이제 계산해 줍시다. GCD에서의 N, E.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셈력만 일단 고려해 봅시다. 곱셈력은 이제 리트.first에 이제 그게 있겠죠? GCD 값이. 곱셈력은 이제
일점 어디 있을까? 세컨드에 이제 곱셈역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곱셈역이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곱셈역은 주로 0 이상 n 미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보통 n 미만에서. 근데 이 GCD에서 얻은 결과가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큰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일단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게 곱셈력이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곱셈력이 어딨죠? 특정 세컨드에 세컨드를 n으로 나눠줍니다. n으로 나머지 연산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이게 음수는 음수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처럼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눈 나머지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플러스 n을 해주고 퍼센트 n을 해주면 정말 놀랍게도 전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레트점 세컨드가 설령 음수가 나왔더라도 양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양수를 바꾼 뒤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뭐로 출력을 해야 되죠? 요거 덧셈 역은 근데 쉽습니다. 곱하기는 좀 어렵지만 더하기는 쉽죠. a 더하기 b 모두 n이 0이라면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n-a면 되겠죠. 그냥 n-a가 이게 덧셈역, 곱셈역은 우리가 구했던 레트점 세컨드 맞나? 이게 이제 곱셈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26, 11을 하면 실제로 15랑 19가 나오는가를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대문자로 해야죠. 죄송합니다. 다 안 해놨네. 응? 아, 3개를 해놨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잘 돌아가지. 뭐야, 왜 이래. 어디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건너뛰겠습니다. 코드는 그 GitHub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코드가 잘 안 따지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시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금을 구할 수 있고요. GitHub에 올려놨으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는. 만약 필요하시다면 구현 방식이. 그래서 오늘의 수학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